자,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너스 페이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방금 전까지는 토론식 학습,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말로 설명하는 학습에 대한 내용이 주였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토론식 학습이 뭔가 대단한 수업 자료가 필요한 거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에게 수학을 가지고 토론하게 하려면 뭘 가지고 토론하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냥 늘 하던 걸 아이들에게 말로 설명하게끔 만드는 기회를 자주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문제를 풀리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아이들끼리 이야기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게 토론이라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아이들의 말문만 열어줄 수 있는 시간을 공식적으로 가져가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맨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그 강의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오는 것들은 조금 다른 맥락에 가깝긴 하죠. 뭔가 양식도 필요하고 그 내용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학습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맞죠? 학습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들을 어떻게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 나가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아너스 페이퍼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아너스 페이퍼, MCA 프로그램,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두 다 해서 41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설명 안 드렸잖아요. 처음에 감행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세미나 들으신 분들이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서 그냥 집에 그냥 가요. 감행 안 하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싹 다 걷어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수업에 적용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감행점마다 다르기도 하고 직영점도 안 하는 직영점이 더 많아요. 실제로 대치 보는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안 합니다. 지금은 아너스 페이퍼 이런 거. 왜? 선생님들이 일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에이블에서는 이 아너스 페이퍼를 하기가 매우 쉬워요. 특히 스타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너스 페이퍼를 하려면 그 전에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학원에 포인트 제도가 만약에 있다. 그래서 아이가 숙제를 잘 해왔을 때 뭐 100포인트를 준다, 10포인트를 준다 이런 제도를 운영한다. 그러면 아너스 페이퍼를 별도로 운영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앞에 우리가 공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너스 페이퍼 또는 포인트 제도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숙달 접근 동기, 숙달 회피 동기, 수행 접근 동기, 수행 회피 동기 이렇게 쭉 이야기하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숙달 접근 동기는 말을 뜯어서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숙달, 뭔가 진짜 숙달되는 거예요. 마스터리 되는 겁니다. 러닝이 되는 거예요. 잘 알게 되는 게 목적이에요. 점수를 잘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숙달이 잘 됐을 때 좋은 걸로 다가가는 게 숙달 접근이니까 숙달 접근 동기는 공부가 재밌어서 지식을 쌓는 게 좋아서 호기심을 풀고 싶어서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수행 접근은 수행 능력이 좋았을 때 긍정적인 자극으로부터 다가가고 싶은 거니까 칭찬받거나 보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숙달 회피 이해가 안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수행 회피 혼나는 게 싫은 거예요. 각각의 동기를 받는 포인트 자체가 달라요. 이런 것들을 사실 알려면 TLP를 감행 안 하셨으면 TLP를 감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살짝 또 영업 한번 들어가고요. 자, 추가 숙제. 아너스 페이퍼가 뭐예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너스 페이퍼가 뭐죠? 추가 숙제. 아너스 페이퍼는 이런 겁니다. 그냥 한 가지 상황만 말씀을 드리면 교실 안에서 강의 형태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전제를 줄게요. 8명이 왔는데요. 숙제를 이제 풀어주는 시간이에요. 아이들이 숙제 질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풀어주는데 보통 선생님이 앞에서 대표적인 문제들을 풀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숙제 질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 걔한테 아너스 페이퍼를 줄 거예요. 뭐예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추가로 숙제를 받았어요. 재수없죠. 그러니까 추가 숙제에 대한 개념을 바꿔버린 겁니다. 언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추가 숙제 가져가게 만드는 거죠. 또는 추가로 문제 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기회예요. 왜? 여기에서 10문제를 줬을 때 몇 문제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포인트를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특별히 추가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회는 아무나 못 가져요. 숙제에서 세 문제 밑으로 틀린 아이. 뭐 이렇게 룰을 정해두는 거죠. 지금 테스트를 봤을 때 테스트가 몇 점 이상인 아이. 얘네들만 프린트를 한 장 더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각을 좀 바꿔버리는 거죠. 성적 기존의 추가 숙제 같은 경우에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벌처럼 받는 거였었잖아요. 여기에서 문제를 많이 틀린다? 그러면 얘는 혼나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많이 주면서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뭐 이런 맥락이죠. 너 다음에 또 못하면 숙제 또 추가로 이거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은 저 숙제를 받기 싫어서 공부를 하죠. 이게 바로 수행 회피 동기를 자극시키는 상황입니다. 자, 전체 숙제의 분량은 유지하되 쉬운 문제를 면제해주고 어려운 문제를 껴줄 수가 있어요. 얘는 추가 숙제를 줄 수도 있고 추가로 푸는 수업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정리해서 분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너스 페이퍼의 점수는 학원 포인트 점수를 합산할 수 있어요. 역발상입니다. 추가 숙제를 받고 싶은가 피하고 싶은가 거기에 따라서 공부의 목적이 달라질 거예요. 받고 싶게 만든다? 그러면 수행 접근 동기입니다. 피하고 싶어서 추가 숙제를 내준다? 그러면 피하고 싶게 추가 숙제를 내준다? 그러면 수행 회피 동기예요. 수행 회피 동기보다 수행 접근 동기가 훨씬 더 긍정적인 건강한 동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죠. 0점에서부터 100점까지 이렇게 단계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점 미만인 아이들이 추가 숙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버릴 거예요. 근데 90점 이상만 추가 숙제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건 상이 될 겁니다. 개념 자체는 여기까지는 뭐 쉽게 정리가 되죠. 그랬을 때 아이들의 움직임을 보죠. 50점을 넘겨야지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50점 아래인 아이들이 50점을 넘기기 위한 공부를 할 거예요. 얘는 목적 자체가 수행의 피동기는 벌만 안 받으면 되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50점을 넘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그만큼만 하겠죠. 그런데 이 숙제를 90점을 넘는 아이들에게 준다면 7, 80점대 아이들이 90점을 넘기기 위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훨씬 더 건강한 동기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아너스 페이퍼 이름도 제가 만들고 여기 있는 이것도 다 제가 만들었어요. 지금은 좀 저도 매너리즘에 빠졌는지 새로운 어떤 생각들을 예전에 비해서는 덜 합니다. 근데 예전에 한참 학원 필드에서 막 학원 운영하고 막 이럴 때는 이런 생각들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뭔가 더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자극시킬 수 있지 않을까? 다른 학원이랑 좀 더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랬던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이런 것들을 주면 돼요. 사실 이거는 트레이닝 키트에서 저 이름만 아너스 페이퍼로 바꾼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수업 자료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양식도 프린트 양식도 제공을 해드릴게요. 자꾸 못 준대네요. 자, 종횡무진 학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횡무진 학습은 종, 횡, 무진이에요. 가로로 갔다 세로로 갔다 왔다 갔다 거리는 거죠. 그럼 뭐가 가로고 뭐가 세로냐?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학습은 교과 진도별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기준으로 3학년 1학기 기준으로 봤을 때 처음에 제곱근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2차 함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교과 진도랑 똑같이 맞춰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종학습입니다. 횡학습은 계통별 학습이에요. 즉 1차 처음에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나오는 함수, 그 다음에 나오는 1차 함수, 그 다음에 나오는 2차 함수 이것만 뽑아서 배우는 게 횡학습이에요. 연관 단원만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종학습 필요하죠. 교과 단원 순서대로 진도를 나가는 학습 방법이에요. 이게 사실은 기본이 돼야 됩니다. 종학습을 안 한 상태에서 횡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그러려면 진도가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수의 체계부터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계 연산부터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방정식에 대해서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해서 다 정리하고 이렇게 수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를 완전 계통별로 다 짜야 되니까 이 수업에 맹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한 반이 진도를 스타트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반에 들어올 수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못 들어와요. 진도가 전혀 다르잖아요. 어떤 아이가 2학년 1학기 1차 함수까지는 맞췄어요. 그러면 이 반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은 진도가 맞아 보이죠? 근데 이 반은 그 다음에 2차 함수로 수업이 들어갈 건데 나는 아직 무리수가 루트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못합니다. 이승리도 못해요. 그래서 진도가 한번 스타트를 끊어버리잖아요. 이건 정규반으로 움직이면 신규반이 만들어서 진도가 나가기 시작하면 이 반에 못 들어와요. 신규생이. 그 반이 끝까지 가야 돼요. 근데 보세요.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3개 학기예요. 보통 한 과정을 최소 3개월, 길면 4, 5개월까지 가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가는데 대수과정만 가는데 1년은 갈 거예요. 적어도 8개월, 9개월은 갈 겁니다. 그러면 8개월, 9개월 동안 만약에 여기서 결혼이 생기면 이 반은 그냥 그 상태로 끝까지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신규생이 들어왔을 때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 횡학습, 계통별 수학이 좋은 면이 분명히 있어요. 아이들이 수학이라는 것을 큰 그림을 그리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맹점은 학원에서 적용하는 데는 제한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의미가 있죠. 그 옛날에 2010년 이 정도만 하더라도 대치동에서 계통별로만 수업하는 학원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이걸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실 겁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학원의 학습 시스템은 종횡무진 학습 시스템이에요. A블은 이게 자유롭습니다. 진도 막 짜깁기 할 수 있으니까. 자,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수학 교과 과정은 각 단원별 위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학습의 순서가 분명하다. 횡학습, 계통별 학습은 연관 단원별로 묶어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수혜체계, 시계연산, 방정식, 함수, 확률, 통계, 기하 등 학년을 넘나들어 같은 영역의 내용끼리 연관지 학습하는 거예요. 다 설명드렸습니다. 수학 전체의 큰 흐름을 보기 위한 학습이죠. 사진을 찍으시니까 시간을 좀 드릴게요. 네? 또 꺼졌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안 찍어도 된다고요? 맞아요, 안 찍어도 돼요.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 화면 캡처하시면 될 거예요. 이 PT는 별도로 제공을 하지는 않지만 저에게 여유로운 시간이 있다면 이 PT를 교재 형태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다음번에는 제가 좀 더 여유롭게 수업 준비를 해서 교재를 따로 구성을 할 수가 있다 한다면 미리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교재는 별도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비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우편으로 보낼 때 배송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2,500원이지만 저희에게는 250만 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셈을 좀 해봐야 돼요. 네. 기분 좋게 그냥 막 얘기하고 싶지만 순간적으로 좀 망설였어요. 교재 다 학원을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려다가 지금 참았습니다.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종횡무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할 거예요. 연관 단원 맵, 수학 개통도가 필요합니다. 종횡무진, 여러분들은 이거 안 만드셔도 괜찮아요. 안 만들어도 괜찮아요. 이거는 그냥 앞에 보시면 이런 내용도 나와 있잖아요. 복습 단원 파악하기 이런 것도 그냥 있어요. 이거 저희가 파일을 드릴게요. 요거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저희가 사실은 이거를 새 과정으로 다시 업데이트를 이게 지금 2015학년 기준일 거예요 아마. 근데 예전에 저희가 만들었을 때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만들었었거든요. 많이 보셨죠 지금 이 자료? 똑같은 자료죠. 색깔도 똑같잖아요. 위에 라벨만 다르고 저기 에이블 에듀케이션만 붙어 있잖아요. 원래 이 자료의 원본을 예전에 제가 있었던 수학의 눈이라는 학원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연관 단원 맵을 만들었어요. 최초로 당시에만 하더라도 저희만 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전 세계에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확인 안 됐으니까 저희만 들고 있었는데 목동에 로드맵 수학학원이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 연관 단원 맵을 우리가 조금 돈 주고라도 썼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있냐? 그래서 없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없다고 했더니 자기들이 보고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그게 이거의 전 모델입니다. 근데 저희랑 완전히 똑같이 만들진 않고 약간 변형을 한 거예요. 저희는 여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해석기야 막 이런 것들이 막 다 들어가 있어요. 확률 막 이런 것들 다 따로 뽑아냈습니다. 근데 크게 영역을 5개 영역으로만 구분했어요. 저희는 12개 영역으로 구분을 했고 디자인도 저희는 훨씬 더 괜찮아요. 여기 색깔 촌스럽잖아요. 엄청 촌스럽죠? 네. 그리고 단원도 몇 개 없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뽑아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것 말고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서 일단 이 자료는 이 자료대로 쓰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커다랗게 전치 사이즈로 A2 정도면 될까요? A1? 크면 클수록 좀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글씨가 작아서 전치 사이즈로 인쇄를 하시면 비쌀 거예요. 아마 한 페이지 한 장 인쇄하는데 한 2, 3만 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코팅까지 되는 종이라고 한다면 그 비싸잖아요. 근데 이게 1000장 찍으면은 단가가 많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동구매를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내부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서 여러분들 학원에 이렇게 좀 덕지덕지 붙여놓거나 학원에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에게 이렇게 좀 드릴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에이블 에듀케이션을 넣을지 말지에 대한 판단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학원 이름이 에이블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기 여러분 학원 이름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럴 거면 이거를 빈 채로 두고 여러분들이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면 될 거예요. 같은 색깔로. 그렇죠?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면 될 겁니다. 스티커는 싸요. 네. 한 뭐 4,000개씩 이렇게 주문해야 되는데 쌀 겁니다. 그냥 10만 원 안 넘을 거예요. 그 정도면은 뭐 충분히 다양한 용도로 쓰시면 되니까. 아무튼 거기까지 좀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이 에이블 가맹했더니 이런 거 저런 거 계속해서 뭘까 자꾸 준다. 자꾸 이런저런 교육도 만들고 자격증 과정도 만들고 해서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앞으로도 계속 가져갈 수 있게끔 저희가 여러분들의 학원 성공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잔머리들을 좀 굴려보도록 할게요. 그 과정에서 저희도 돈을 좀 더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네. 구경만 하시라고. 어차피 이거 파일은 드릴 거예요. 파일은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파일은 그냥 각자 가지고 계시되 직접 인쇄하면 비싸니까 같이 공동구매를 단톡방 안에서 한번 공지를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은 뭐 주문 수량에 따라서 단가가 아마 좀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종횡무진학습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은 강의형 수업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2차 함수와 그래프라는 단원을 지금 나간다고 볼게요. 이 종횡무진학습 시스템은 2008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때 학원에서 이렇게 종횡무진학습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교재도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2차 함수와 그래프를 수업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뭐 배웠어요? 2차 방정식 배웠겠죠? 분명히 메인 스트리밍은 그냥 교과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 전에 인수분해 배웠고요. 그러면 지금 2차 함수와 그래프를 배웠다는 뜻은 예전에 뭐 배웠어요? 1차 함수와 그래프를 배웠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전에 함수와 그래프를 배웠을 거예요. 함수와 그래프를 배우기 위해서는 1차 방정식을 배웠을 거고요. 이 1차 방정식은 함수와 그래프에도 영향을 미치고 2차 방정식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단원식과 다항식도 배웠어야 될 거예요. 그 문자식도 원래 더 붙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2차 함수와 그래프를 배우고 나중에 되면 평면 도형의 방정식까지도 단원이 연결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배우는 이 2차 함수와 그래프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애들은 모두 몇 개요? 3개죠. 2차 방정식, 평면 도형의 방정식, 1차 함수와 그래프. 좀 더 멀리 가면 함수와 그래프. 여기까지는 좀 직접적으로 연결선상에 있는 연관성이 아주 강한 단원들이에요. 얘들은 2차 함수와 그래프를 공부를 할 때 같이 묶어서 잠깐이라도 리뷰를 하고 넘어가면 좋다는 뜻입니다. 수업 진행하는 방식을 좀 가보죠. 2차 곡소까지 넘어가겠죠. 자, 요게 중3이면 요게 중1, 중2, 수원, 기하 벡터. 네, 그렇습니다. 옛날 이름이에요. 교과정 개편된 거 아니에요. 옛날 이름이에요. 자,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혹시 강의로 수업하시는 학원 있으니까 강의 형태로 수업한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설명을 드릴까 말까를 결정해야 돼서 아직 있습니다. 그럼 말씀 좀 드릴게요. 강의 형태 수업보다 자기주도 학습 형태가 훨씬 더 많네요. 그리고 강사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투표가 좀 다를 거예요. 자, 강의 형태로 수업을 진행할 때 우리 학원이 종횡무진 학습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실제 수업 자료가 프린트로 한 장은 나가야 돼요. 한 장은 나가야 돼요. 두 번째, 수업 시간 안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져야 됩니다. 종으로만 수업하는 학원에서 횡으로도 건드려주는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그 시간이 얼마만큼만 들어가면 되냐? 한 2, 3분, 5분 정도만 들어가도 괜찮아요. 사기 아니냐? 어때요? 어쨌든 했잖아요. 종횡무진 학습을. 그럼 그거라면 학습 효과가 높냐? 아니요. 별로 안 높을 거예요. 뭘 높겠어요? 그러나 저러나 애가 지금 2차 함수 그래프 공부하는 거 똑같겠지 뭐. 저기서 내가 1차 함수 그래프를 잠깐 더 한번 설명하고 넘어간다고 얘가 2차 함수 그래프를 더 잘 알겠어요? 그리고 사실 선생님들이 2차 함수 그래프를 처음 설명해 줄 때는 옛날에 배웠었던 1차 함수 그래프를 살짝 땡겨와서 같이 설명해 주는 경우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 옛날에 배웠었던 2학년 때, 그치? 자, 좌표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x축, 이거 y축, 뭐 이렇게 막 할 거예요. 그쵸? 좌표값부터 할 겁니다. 뭐 기울기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2차 함수에서 최고 초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래프의 개형이 서로 어떻게 같고 다른지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런 그래프의 특성에 대해서, 그렇죠? 원래 여러분들이 하시던 만큼만 하셔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종횡무진 학습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못 쓰셨지만 이제부터 A불 가맹점이기 때문에 A불 시급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쓰시라는 뜻이에요. 왜? 있어 보이잖아요. 엄마가 봤을 때. 그리고 이건 진짜 수학 전문학원의 느낌이 쫙 살아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런 것까지 딱 두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초일부터 대일까지 수학 계통도 저런 거 빼고 촌스럽잖아요. 빼고 종횡무진 학습 시스템, 연관 단원 맵 요거까지만 써놓으면 이걸 우리는 수업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쟤네들은 뭐예요? 구경만 한다고요. 우리는 수업 안에 저게 들어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만 하시면 돼요? 안타깝지만 직접 만드셔야 돼요. 중앙수학에 이거 한다. 그러면은 바로 위에 이거, 바로 위에 이거, 바로 저 다음에 이거, 바로 다음에 이거. 이거를 제가 방금 만들었던 요런 자료 정도는 만들면 좋아요. 자,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는 사관학교 성공실천 사관학교에서만 공개를 하는 자료이긴 하지만 요 양식을 그냥 그대로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아마 엑셀인가 한글 문서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에다가 텍스트만 바꿔주시면 될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맘만 먹고 3학년 거 만드시는데 10분이면 될 겁니다. 왜? 보통 대단원만 할 거예요. 대단원만. 대단원 들어갈 때 연관단원 정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때 어떻게 정리해요? 1차 방정식 함수화 그래프, 1차 함수화 그래프. 여기 앞에 화면 보실까요? 제가 마우스로 좀 표시를 해드릴게요. 1차 방정식 함수화 그래프, 1차 함수화 그래프, 2차 함수화 그래프. 요 내용만 설명해주고 넘어가면 돼요. 2차 함수화 그래프는 아니죠. 1차 함수화 그래프까지만 내용 정리해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때 수업 자료 아까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위에는 A4 용지가 이렇게 반이 있다면, 한 장이 있다면, 한 장이 있다면 반은 연관 단원맵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겠죠. 그리고 밑에는 우리가 배울 단원이 이거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라고 친다면 1차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차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기울기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그림으로 나타내시오. 이런 문제 그냥 아주 간단한 개념 문제 정도만 한 두세 개에서 세네 개만 금방 만드실 거예요. 그냥 이 과정을 배울 때 우리가 요것만큼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를 아이들에게 주고 수업 시작할 때 주고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렇게만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왜? 횡학습은 지금 우리가 어느 과정에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방금 전에 2차 방정식 배웠단 말이죠. 2차 함수 배우니까 2차 시계라는 공통점 이외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0이 y로 바뀌고 이게 앞으로 와서 y는 fx 이 형태로 바뀌었다는 것 외에 뭐가 연관성이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 이때쯤 다시 함수를 배우는지. 근데 여기서 왜 함수가 나오는지를 연관 단어 맵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왜 지금 이차 함수를 배우는지, 왜 이차 함수가 중등수학의 꽃인지 알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그쵸?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큰 그림을 그리게 해줄 수 있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큰 그림을 안다고 해서 얘가 수학 성적이 올라가냐? 아니요. 1점 정도. 100점 만점에 1점 정도. 근데 이걸 왜 하냐? 어찌됐건 이게 도움이 되는 아이들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왜? 수학 공부할 때 단원 목차, 단원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분명히 유리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 고등학생들은 반드시 해야 돼요. 자기가 수능 보는 단원에 대해서 이게 머릿속에 마인드맵이 딱 안 나온다? 이런 연관 단원맵이 딱 안 나온다? 그러면 얘는 조금만 문제가 어려워져도 못 풉니다. 어떤 개념들을 계속 끄집어내어 사용해야 될지 체계가 있어야 돼요. 체계가 있으려면 구조화가 되어 있어야겠죠. 각 단원들 사이에서 구조화가 필요하지만 개념 간의 구조화도 필요할 거예요. 개념 간의 구조화는 어딜 따라요? 단원을 따르죠. 그러니까 목차를 외워야 돼요. 목차는 어떻게 외워요? 연관 단원 맵으로 외우는 거죠. 이걸 아이들이 외워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뒤에 가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실 거예요. 네.